1783년에 탄생한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연방국가입니다. 국방비에 천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은 슈퍼파워, 가히 최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많은 GDP를 자랑하는 경제력 1위의 국가 미국. 그럼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은 어디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기업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미국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유통망을 접수하고 있는 혁신의 아이콘 아마존. 아니면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상징 애플?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아마존도 애플도 아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업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12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으로 부동의 글로벌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려 있으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는 회사라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1위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다시 큰 주목을 받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는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 레드먼드에 있습니다. 설립자는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며 주력 사업은 OS, 즉 윈도우를 판매하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정용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80%에 가깝죠. 윈도우 7은 2011년 3억 장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윈도우 10이고 불법 다운까지 합하면 뿐만 아니라 MS 오피스는 사실상 비즈니스 업계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기업의 수를 다 합해서 곱하기 오피스 사용률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 업계에도 도전을 내밀었고 소니를 누르고 2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빌 게이츠가 창업 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마이크로소프트. 하지만 그들이 성장만 했던 건 아닙니다. 잡스 형이 모바일 혁명을 일으키고 여러가지 디지털 환경이 변화되는 동안 개인용 PC의 판매는 늘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주력 사업이 정체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의 CEO는 스티브 발머. 빌 게이츠가 은퇴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발머 형이 경영을 맡게 되었지만 발머는 스마트폰 시장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는 나락으로. 모두 다 알다시피 모바일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에 부랴부랴 그는 한 핸드폰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키아. 8조 원을 주고 산 노키아는 다 아시다시피 폭망. 윈도우 폰은 점유율 0%를 기록하게 되고 대세로 떠오른 모바일 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2013년 그렇게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발머 형은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세간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구글 크롬에게 밀리고 윈도우즈가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 때문에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어가면서 스티브 발머 체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암흑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런 위기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롭게 등장한 CEO는 바로 사티아 나델라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소 뜻밖의 인물에 놀랐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유명한 인사라도 와서 회사를 구제해야 한다고 봤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임을 두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망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 출신의 미국 공학자이자 MS에서는 주로 기업용 비즈니스를 맡아 22년간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도 패배의식 속에 모두가 실망한 상황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간 사티아 나델라는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Okay, but the implication from your book is that Microsoft, I won't say the word broken, but that there were some serious problems here, and that's what I'm trying to get at. What was it that was so concerning to you? So if anything, I wanted to not sort of talk about what is broken. I wanted to go back to the very genesis of this company. What was that sense of purpose and drive that made us successful? 여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소개에도 나와 있듯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질을 전 세계 사람과 기업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다시금 재정의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애플처럼 멋있지는 않지만 아마존처럼 빠르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본질,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뒤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것입니다. Necessary condition to live our mission by working on our culture. You join here not to be cool, but to make others cool. That's kind of how I say.
나델라는 MS 오피스를 macOS, iOS, 안드로이드에도 출시하는 등 윈도우즈 독점 전략을 폐기함과 더불어 모바일 단말기와 같은 비핵심 요소는 가감히 매각합니다. 그리고 IT 기업들과 경쟁하기보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IT 기업을 고객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대중들이 아니라 IT 기업들을 상대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클라우드 산업이었습니다. 일종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서버라는 가상의 공간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상의 사무실과 창고를 잘 차려놓고 괜히 사무실 만드는데 돈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든 멋진 사무실에 와서 돈을 주고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아마존이 이미 클라우딩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 않게 소프트웨어는 노하우가 있었죠. 보안업체를 인수해 보안 성능을 올리고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호환을 높였습니다. 링크드인을 인수해 인사 시스템도 보완하죠. 클래식과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최고의 사무실이자 창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죠. 심지어 아무나 못 쓰는 AI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고객들은 몰려들기 시작했죠. 본질을 찾아내고 집중한 결과 클라우드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확히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애저를 비롯한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운영체제 부분의 매출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애저의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13% 정도로 3년 새 2배가량 늘어난 반면 아마존의 점유율은 33%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클라우드의 투자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시대를 이끌 미래 기술에 투자를 강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미래를 이끌 기술을 혼합현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이 세 가지로 정하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본질, 플랫폼과 생산성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본질을 찾으며 가장 잘하는 것에 투자한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관료적이고 경쟁적이었던 사내 문화를 보다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금 아마존닷컴, 구글, 애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황골탈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